보수의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보수의 가치를 다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일단 두 가지 맥락이 있어요. 첫 번째는 버크의 이제 보수주의의 관점이 있고 알렉스 해밀턴이라 그래서 이제 미국 건국 그 시기에 있었던 그런 그 정치인이 만들었었던 보수주의가 있는데요. 버크의 보수주의는 좀 점진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보수 변화를 싫어하는 또 점진적 변화를 원하는 그것이 유럽식 그 보수주의입니다. 버크의 보수주의라고 하는 책에서 유래가 됐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보수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유럽에서 그대로 차용해서 쓰고는 있는데 알렉산더 해밀턴이 이야기하는 보수주의가 좀 맥락이 다릅니다. 그 알렉산더 해밀턴식의 보수주의는 뭐냐면 자유를 기본 가치로 하는 보수주의입니다. 이 두 가지의 양상의 보수주의를 두고 보면 한국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수를 뒤에서 맞춰나가는 노력을 해왔는데 보수의 정치인을 누구로 삼고 있느냐를 봤을 때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은 누구보다 혁신적이었고 누구보다 진보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보수의 그 정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 놓고 있냐고 보면 경제예요, 경제. 부국강병에 초점을 맞춰 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때는 급진파, 온건파를 가지고 이제 보수다 진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급진개혁파, 온건개혁파라고 이야기를 했지 급진개혁파를 진보라고 이야기하고 온건개혁파를 보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우리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의 맥락에서 봤을 때 저는 보수주의를 부국강병이다라고 한국형 보수주의를 다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나라를 잘 살게 하는 것은 보수의 가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좌파의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국강병 이슈로 들어가게 되면 보수주의 안에서 두 가지 차원이 나뉠 거예요. 내가 잘 살아야 나라가 잘 산다가 있을 것이고 나라가 잘 살아야 내가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텐데 나라가 잘 살아야 내가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신토부리 그리고 새마을운동 정신 때 이미 박정희 대통령께서 많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 반대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을 때 내가 잘 살아야 국가가 잘 산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변화되었으면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지금 시대가 개인화되는 사회이기도 하고 제가 세우려고 하는 보수의 가치는 우리가 잘 살아야 우리 진영이 점점 확대되고 세력전이 커지는 것이 우리 전략상으로 유리하고 우리가 보수주의가 점점 확장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보수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진보 안 하고 좌파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의 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내가 잘 살고 국가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좌파들은 보수를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나라가 잘 살아야 내가 잘 산다가 아니라 내가 잘 살아야 나라가 잘 산다. 무엇 때문에?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좌파들이 좌파로 가지 않고 보수의 가치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보수의 가치를 다시 잘 닦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저는 논적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요, 죽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좀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가 잘 사는 우리만의 보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만의 천국을 만들어 놓고 우리 보수주의의 가치를 추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옥을 맛봐야 돼요. 정말 지옥을 맛봐야 돼요. 현생에서 이게 지옥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봐야 좌파 안 합니다. 나눠달라는 얘기 안 합니다. 15만원, 25만원 배급해달라는 이야기 안 합니다. 배급이라고 하는 이슈까지 갔으니까 오늘은 배급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더 추가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본 게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 배급, 기본소득제와 관련해가지고 기본소득제의 정책의 시초는 보수의 정책이었어요. 옛날에 독일에 있었던 비슈마르크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했었던 사회복지사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때 기본소득제를 왜 정책적으로 이제 추진했었냐라고 하는 일각의 해석과 분석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생계도 곤란하고 삶의 영위가 힘들다, 기본 요건 3요건이 충족되기 힘들다라고 하면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슈마르크 제국에서는 기본소득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거나 반란을 일으키지 못할 목적으로 기본소득제를 도입을 했는데 이게 보수 정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복지학에서 저는 배웠어요. 그 맥락에서 봤을 때 기본소득제는 앞으로 미래에는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AI나 아니면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데 이 경제적 생산물의 결과를 어떻게 분배를 하고 어떤 것을 소득원으로 삼느냐라고 하는 것들의 이슈를 봤을 때는 기본소득제라고 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하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제도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포퓰리즘으로 지금 써먹고 있는 게 좌파거든요. 좌파는 항상 숨어드는 가치가 너무나도 당연한 가치이면 숨어들어요.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에도 우당에서 다 한 겁니다. 보수 정권에서 개발한 정책이었고 그걸 추진한 정책이었는데 얘네들은 또 최저임금 제도를 원래는 보수에서 그 추진했을 때는 뭐 5% 뭐 4% 이 정도 인상 수준인데 얘네들은 뭐 갑자기 50% 이상 뭐 인상해버리고 막 이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가치에 숨어드는 게 좌파예요. 그래서 이 정책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눌 수는 없어요. 어떤 맥락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제 이용을 하느냐까지 맥락까지 좀 살펴봐야 되는 그 상황으로 이제 좌파의 전략들이 많이 발전돼 왔는데 단순하게 이러한 정책을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좌파다 우파다라고 구분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좀 지나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기본소득제는 너무 일러요. 지금 일자리도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심지어 트럼프는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라 화석연료로 돌아가도 지금 충분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성급하게 그 신재생 에너지로 가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에너지 패권이라고 하는 맥락의 논리는 있긴 하지만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방송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맥락과 좀 깊이 있게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